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기능 외에 스펙이나 측정치가 아무리 좋아도 왜 달리 들리는 것인가, 왜 안 좋게 들리는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개념적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측정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측정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관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고요. 우리 귀가 느끼게 되는 많은 음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됐든 하모닉 디스토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마스킹 이펙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측정을 하는 거랑 우리 귀로 듣는 거랑 왜 많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 귀는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귀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귀를 우리가 뭐 이어 섀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쪽 귀는 이어 섀도우인 거죠. 그러니까 음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양쪽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 뇌가 우리가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소리가 뭐 레인포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강화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감쇄가 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측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원포인트 소스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 보는 그림처럼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귀의 위치와 마이크 위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일한 위치에서는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측정 마이크를 사용해서 쓰다 보면은 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 한 표현을 뭐 코이어런트라는 부분을 보고 이 주파수, 그러니까 FR 값이 잔향이 많이 생겨서 이 주파수 곡선이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일은 그러니까 지적 음이 많기 때문에 이 소리는 어느 정도 FR 값이 신뢰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좀 부정확한 건 뭐냐면 마이크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완전 달라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어디 대충 이제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해서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잘 튜닝했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 가서 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조사에서라든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하나만 대는 게 아니죠. 한 3개, 4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개의 마이크를 대고요. 또한 그 측정 값들을 계속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측정치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작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귀하고 마이크를 측정한다라는 건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여러 개 대고 저렇게 메모리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받은 후에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튜닝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가장 좋은 이상적인 튜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영역은 되게 국한적이라는 거죠. 측정기가 받을 수 있는 표현을, 그러니까 전압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하모닉 디스토션. 그 메인이 되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 성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고차배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배수가 되어 있는 어떤 주파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B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B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귀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작은 소리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작은 소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죠. 노이즈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가장 낮은 소리, 가장 적은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귀는요, 아주 섬세한 소리까지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하모닉 디스토션 성분의 아주 작은 소리를 우리는 감지를 못하지만 우리 귀는 감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스태틱 테스트하고 다이나믹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테스트는 고정적인 테스트잖아요. 테스트하는 시그널 자체가 고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터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든지 소리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가 스태틱 같은 경우는 톤 시그널, 뭐 1kHz, 400Hz, 뭐 2kHz, 3kg, 5kg 뭐 이런 주파수 톤 시그널 자체를 스태틱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니면 노이즈가 있을 거죠. 핑크 노이즈, 뭐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이거 같은 경우도 고정적이잖아요. 항상 일정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스태틱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이나믹 테스트를 위한 것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스텝 파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소리가, 여러 가지 주파수가 뭉쳐져서 이 스텝 파형, 그러니까 구형파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매터리얼, 다양한 주파수가 있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들어있는 어떤 테스트용 시그널 자체를 이런 파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파형도 마찬가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링잉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구형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오버슈트 하는 이 부분에서 링잉이 생기잖아요. 언더슈트 하는 부분에서도 또 링잉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그 장비의 회로를 설계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9-4의 마스킹 이펙트 앤 이퀴먼트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파워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노이즈 중에서도요, 정말 민감한 우리 귀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어떤 증폭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는데요. 하모닉 디스토션조차도 몇 번째 고주파냐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홀수배의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하모닉 같은 경우, 그러니까 3, 세 번째 거 아니면 다섯 번째 아니면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홀수배로 되어 있는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람이 듣기엔 되게 거칠게 느낀다고 해요. 해시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칠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듣는 순간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짝수배로 되어 있는 하모닉 성분 같은 경우, 2채배, 4채배, 6채배, 8채배 이렇게 이제 고주파로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짝수배로 올라가는 이런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인 화음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거죠. 불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성분이 어디 것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낮은 고주파, 그러니까 뭐 2, 3, 4, 5 이 낮은 주파수 고주파와 6, 7, 8, 9, 10 뭐 이렇게 올라가는 높은 고주파 성분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고주파 성분이 더
더 안 좋게 들린다라는 거죠. 더 불편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똑같이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이 앰프는 하모닉 디스토션이 0.1%고요. 이 스피커는 1%의 하모닉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어요. 야, 자, 이렇게 보면은 스펙만 보고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스피커를 바꿔야죠. 스피커의 하모닉 디스토션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구나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앰프 같은 경우 0.1%의 하모닉 디스토션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모닉 성분들이 5번째, 7번째, 9번째, 그러니까 거친 소리, 그러니까 홀수배의 하모닉 성분인데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0.1%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불편하거든요. 좀 안 좋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1%의 하모닉 디스토션이지만 만약에 2챕에 4챕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바꿀까요? 당연히 앰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스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마스킹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주된 소리가 있어요. 이 주된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소리를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죠. 마스킹. 그러니까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스킹 효과, 마스킹 이펙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이걸 마스킹 이펙트를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듈레이션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조 노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보통 저희는 이제 방송쟁이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변조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캐리어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높은 주파수를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을 맞추는 뭐 91.1MHz의 그 91.1은 바로 캐리어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반송파라고 하는데 그 성분과 우리의 오디오 시그널들을 합쳐서 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이 바뀌는 거죠. 이걸 바로 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디오 시그널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오디오 시그널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서밍이 되잖아요. 합치잖아요. 서밍이 됨으로 인해서 변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주된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엽, 그러니까 사이드 밴드라고 하거든요. 사이드 밴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영상 같은 경우 샷건을 가지고 이제 동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수음을 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롱샷, 그러니까 멀리서 와이드샷, 그러니까 멀리서 그 화면을 찍었을 때랑 가까이서 찍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똑같은 그 환경에 대한 룸 노이즈는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한 룸 노이즈는 있지만 이 와이드샷을 해서 샷건 마이크 멀리서 찍은 거랑 가까이서 가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는 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 노이즈는 있지만 왠지 아세요? 왜냐면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마이크를 부밍 마이크를 갖다 대고 수음을 하게 되면 이 환경,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 노이즈, 룸 노이즈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마스킹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코 어쿠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음향이죠. 심리 음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에 한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그러니까 섹션 9이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